첫 번째 키워드 정치 언어입니다. 쌍따옴표가 또 역시 붙었죠. 누군가의 말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박광온, 특정 세대에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죠. 네.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김은경 이 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수습에 지금 나섰다. 양이원영은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를 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박광온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구성원이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이 이 어른들에 대해 이 특정 세대에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가겠다라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근데 지금 이 박 원내대표의 얘기가 일단 1차적으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사과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하는 경고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간접적으로 그런 네. 의사를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당의 조직부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를 드렸고, 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도 사실은 유감을 표하시긴 하셨으나 좀 더 분명한 사과를 요청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설화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여튼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여명 비례 투표권에 대한 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시긴 하셨으나 좀 더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혁신위의 역할은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 민주당이 그간 가지고 있었던 숙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광온 원내대표가 아마도 좀 더 확실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사과를 사실상 요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리스크가 하나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로서 철이 없어서 정치 언어를 몰랐다. 철이 없는 교수가 왜 맞죠?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하는 게 교수 비하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하죠? 사과를 해야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홍 시장님 같은 경우에 뭐 비가 오고 하는 과정에서 골프 쳤다라는 네. 논란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바로 송구하다. 당원과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네. 자중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얘기를 보면은 그냥 구구절절이에요. 유감이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얘기를 해놓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관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바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말로 사과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는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정말 역량이 있는 정당으로 수권 정당으로 나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아까 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이 가슴속에 내재돼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직접 아침 회의에서 가장 처음으로 얘기한 게 바로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부분입니다. 특정 세대를 서운하게 하는 얘기 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 원내대표 얘기가 있은 뒤에도 이 어르신들 상당히 좀 놓여오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국회를 찾아서 대한노인회가
국회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날 대한민국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온 어르신들의 마음을 마치 날도둑질 한 듯 찢어버리는 폭력이요, 지우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긴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대별로 하나로 묶어야 할 정치인이 세대별 갈라치기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정치적인 정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얘기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퇴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죠.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X고 최 변호사님만 O, 사퇴해야 된다. 네, 간략하게. 사퇴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금감위원장도 금감원의 어떤 부위원장 네. 자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온 다음에 네. 1년 동안 있으면서 치욕적이었다라고 하면서도 버텼는데 네. 이제 한 달 남은 자리 버티고 이제 나가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책임지는 것이 맞죠. 왜 계속 그 자리에 연연하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던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드릴 겁니다. 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X. 네.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그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제가 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과 또 사퇴는 조금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보이지 못한 것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뭐 한 달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혁신위가 왜 출범했는지 그리고 혁신위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국민께 당원들께 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메시지를 좀 내줘야 되는 시기인 것이지 지금 사실 사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혁신위가 출범했던 것 자체가 지금 완전히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을 더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설화나 여러 가지 어떤 구설수들에 대해서도 좀 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 혁신위를 제대로 끌고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사퇴는 하지 말고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책임지고 혁신위를 잘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사퇴가 아니라 잘 수습을 해서 본인한테 맡겨진 책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이 국가원로회 대한노인회에서 요구한 게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였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 사안 사과를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맞다, 아니다. 일단 김수철 원장님. 네. 일단 제가 아까 김은경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민주당에서 보니까 김은경 대표가 사과 실정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와서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혁신위 자체를 임명을 하고 네. 또 권한을 준 것은 이재명 대표이고 네. 이 혁신위가 이렇게 끌고 온 데는 이재명 대표의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위를 꾸릴 때에는 본질적인 혁신, 좀 더 나은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되는데 네. 이번에 김은경 체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코인 사태를 넘어가기 위한 위기 모면용 곤보수 수용 혁신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혁신의 전권을 주지 못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출범시킨 힘을 실어준 혁신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혁신이 문제에 그 말씀입니다. 권지웅 의원님 X입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된다. 네, 아직 김은경 위원장께서 정식으로 사과한 바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유감을 표했지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먼저 하게 되면 되려 김은경
위원장의 어떤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뭔가 행위하는 건 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경 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사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사퇴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모욕적으로 말을 했다기보다 그 어떤 인용했던 내용 자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사과하면서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언급도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사과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잠깐 나왔죠. 이 야당 지도부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야당 대한노인회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부글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야당이 대한노인회를 2번이나 찾아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처음에는 이 이해식, 이해식 이 현재 사무부총장인가요? 이해식 사무부총장이 갔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갔습니다. 가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당사자가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갔습니다. 여기 사진 같이 볼까요? 노인 비하 논란 사과하는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네, 지금 직접 양이원영 의원이 가서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양이원영 의원 기자들 사이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대한노인회 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양이원영 의원이 사실 캠핑 휴가 중이었었습니다. 휴가를 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여름 휴가 강원도에 있는데 어떻게 대한노인회를 가느냐라고 했었는데 아까 다시 사진 볼까요? 네. 대한노인회 당사자가 오십시오가 하니까 네 하고 바로 휴가 중인데 왔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직접 와서 사과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면 김수철 네. 원장님. 일단 양이원영 의원은 이번 사안 굉장히 좀 사안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막 폭발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김은경 대표가 했던 그 연령별 차등 투표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네. 2차적으로 나온 발언이 뭐였냐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이 그 미래에는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께서도 그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급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휴가가 문제가 아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휴가 당이 지금 전체가 그 위기에 쌓였기 때문에 네. 본인이 휴가를 반납하고서라도 노인회를 방문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당사자가 오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양이원영 의원은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첫 당사자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안 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된 김은경 혁신위 이딴 설화로 당 분란 자초라는 기사인데요. 제목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밑줄.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긴 했으나 이날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하는 것은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대신 일부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라는 겁니다.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사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내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보도가 나왔느냐. 사실 강원도 춘천에서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갈 수가 없었다.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또 한겨레도 이렇게 썼습니다. 끝내 거부했다. 근데 이 부분은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일단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당 전체가 지금 시끌시끌하거든요. 근데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은 했지만 끝내 사과는 하지 않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의 의도는 이제 노인들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사과까지 물론 유감 표명을 했지만 뭐 찾아가서 사과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지금 당장은 찾아뵙지는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뭐 기사 보도상으로 봐도 지도부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 아직까지 좀 여의도 문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정치적인 언어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파급력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해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네. 특히 당 지도부가 나서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네. 박광원 원내대표도 최고의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발언의 당사자였던 김은경 위원장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듭을 지어 주셔야 그 다음 일정, 그러니까 혁신위가 이제 앞으로 내놓을 혁신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자 해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김수철 원장님. 저는 이 사과 거부가 과연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뜻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여의도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슈가 있을 때는 이슈로 덮는다고 그 문제 발언이 된 다음 날 윤석열 치하에서 금감위 부원장을 하는 게 치욕스러웠다 이런 되게 정치적 발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원들한테 돌린 설문지를 보면 무도한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부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가 뒤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좀 네. 조종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도 본인 마음대로 못하는 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권지웅 위원님. 저는 뭐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혁신이 전체적으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혁신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좀 격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는 것이 네. 혁신의 위상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을 한다고 하는 거 원래 있었던 관행을 바꾸는 거라 되게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어떤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 채로 그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네. 늦지 않게 매듭을 짓고 원래 혁신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일단 지도부 요청에도 안 갔고요. 일단 본인은 강원도 춘천에서 간담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강원도에서 간담회를 한 김은경 위원장은 뭐라고 했느냐. 노인 폄하 논란 김은경, 정치 언어 잘 몰라, 노여움 푸시길.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김은경 위원장이 제가 정치 언어를 잘 모릅니다. 노여움을 좀 푸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는 투표로 우리들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의사표현을 좀 잘해보자 하는 취지였으니까 어찌됐건 상처를 제가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은경 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제가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좀 어리석음이 있었다라고 굉장히 지금 낮추고 죄송하다는 뜻을 담뿍 담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지도부의 요구는 듣지 않은 상황인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혹시 사과를 하면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사과를 아까 타이밍 있게 하는 것이 정확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처음에 바로 사과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수라서 철이 없고 정치적 언어를 잘 몰라서 그렇다. 한마디로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도 성립됩니다. 결국 정치적 언어를 잘 모르라고 했는데 사과함에 있어 가지고는 유감이다라고 해서 매우 정치적인 사과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어떤 그 항변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죠? 죄는 김은경 위원장이 지르고 또 그리고 임명했는 거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럼 수습은 이재명 대표 라인에서 빨리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앞에 이제 그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모든 걸 지금 맡겨놓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제 그 휴가를 가버린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수로서 철이 없는 사람이 혁신위원을 맡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혁신위원장의 지위를 지금 도대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를 하고 혁신위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식물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됐다는 것을 다시금 동물위원회라도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논란으로 사실 당에서도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아까 동아일보 좀 다시 볼까요? 네. 아까 대한노인에 2번 찾아 죄송하다라고 야당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 봤죠. 근데 이 뒤에 당내 혁신이 해체를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부글부글하다라는 겁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특히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과 기대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밖에서 논평하고 비판할 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 전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전체 전문을 보고 그 맥락을 보면은 노인 어르신들을 폐마하려고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말을 인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죠. 사실요. 네. 지금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박주민, 정성호, 박용진, 친명, 비명 안 가리고 다들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혁신 대상된 야당 혁신위. 이재명 측도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밑줄을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표 측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김 위원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 의원들도 날씨도 더운데 왜 자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처음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해도 자꾸 이러면 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사실 아까 권지웅 의원님께서 이게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서면 그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안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커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좀 하고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격이 있을 것이 뻔하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 김은경 혁신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혁신위원장 자체가 친명계 아니냐 이런 얘기에 또 휘말려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재명 대표의 친위 조직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뭔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혁신위원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표가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서서 사과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혁신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혁신위원장 때문에 있었던 일이니까 혁신위원장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짚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혁신위에 대한 비전을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 그것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거듭 말씀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김 위원장이 직접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더 길어지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휴가 끝나고 나와서 처음 던지는 메시지가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한 사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보니까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한테 친전을 보냈었던 얘기가 좀 다시 좀 회자가 됩니다.
사실 뭐 어제 보낸 건 아니고요. 지난달 31일에 친전을 보냈던 건데 뭘 보냈냐. 무도한 정권에서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건 민주당뿐이다.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난달 31일에 보냈습니다. 31일이 어떤 날이냐. 일단 이 노인비하 발언 논란이 있었던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친전을 보내서 혁신위를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라고 설문조사 친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을 보면 권지웅 위원님, 네. 이 사안을 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일단 해당 발언으로 인해서 뭐 내가 뭐 돌아가거나 혹은 이럴 생각이 좀 맞섰어 약간 정면 돌파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초반이기 때문에 유감을 표하고 좀 잦아들 수도 있었는데 양현양 의원께서 뭐 지금 미래엔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 지금 투표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더 커진 면이 있습니다. 네. 저 때만 해도 그 발언은 없었을 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거 어쨌건 혁신은 혁신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발언을 들어보면 그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혁신위가 지금 해체돼야 될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스스로 해결해낸 모습을 보이진 못한 상태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꼭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혁신의 승부처도 이 논란이 된 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아니라 혁신을 조금이라도 해놓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혁신위가 혁신을 잘하기 위해선 뭔가 이렇게 주변의 잡음을 좀 제거를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듭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노인비하 발언 말고 여권에서는 이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잠깐 저희 패널분들 중에서 얘기를 하셨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봉 3억, 임기 3년 다 챙겨놓고 김은경, 윤 밑에서 임기 맞춰서 치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권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김 위원장의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저도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수락했어요.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연구소를 갖고 계신데 이 일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생계를 버리고 온 거로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충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진정성만 믿어주세요. 똑같은 분노가 이 안에 이렇게 치밀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일단 호칭을 빼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맞춰서 좀 치욕스러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들 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있었냐 나오지 뭐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자꾸만 이렇게 설화에 또 휩싸이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혁신위원회의 권위가 또 빠지게 되고 혁신위가 앞으로 또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동력이 또 사라지게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존중해야 될 것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호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또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공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하실 때 뭐 호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여의도에서는 당연한 일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노인 폄하 발언이
요새 또 많은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더 센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의도가 뭐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 발언에 대해서 뭔가 의도를 갖고 하셨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공격하시는 부분 중에 뭐 그렇게 치욕적이었으면 왜 임기를 다 누렸느냐라는 비판은 조금 저는 좀 결이 다르고 핀트가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또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면 범죄가 되고 직권 남용이 된다는 것 예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누린 것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줬더니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비판하는 건 집권 여당의 또 태도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호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한 신문 사설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중인격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매년 3억이라는 연봉이라는 것을 다 받고 나온 다음에 치욕이다? 저는 현직 그 금감원 위원들에 대한 정말 엄청난 모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계속 있는 사람들은 그럼 치욕을 무릅쓰고 지금 있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저런 말씀을 어떻게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을 생각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나아가 똑같은 그 맥락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욕은 문재인 정부 하에 국민들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겠습니까? 중국 가가지고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산불 포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이라고도 못하고 바르사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치욕적인 오인을 겪어놓고는 지금 도대체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고 윤석열 자기 친구입니까? 네. 지금 사실 김은경 위원장 정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지금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정치 언어가 난무를 했습니다.